사랑하는 국토부 공사공단 관계관 여러분, 국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국토부 그리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문장으로 Understand Ecology, 생태계를 이해하자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면을 보시죠. 지난번 옐로우스톤 늑대 사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늑대가 소나 양을 잡아먹는 것이었고 해결책은 늑대를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사슴떼의 급속한 번식으로 목초가 남아남지 못해 피해는 더 커졌고 결국 늑대를 다시 살려서 가축과 늑대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복원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분의 대응은 전형적인 옐로우스톤 늑대 사냥이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을 보시죠. 지난번 타워크레인 연합회에서 검사 수수료가 원가에도 못 미쳐 적자가 계속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을 받고 국토부에 질의했더니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타워크레인 협동조합과 조종사 노동조합에서는 수수료보다도 오늘 박상혁 의원이 지적했듯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수료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검사 관련 생태계를 조사해 봤더니 도면과 같이 국가, 시공사, 타워크레인 소유주, 검사기관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시공사는 국가로부터, 타워크레인 소유주는 시공사로부터 제대로 된 비용, 즉 검사 수수료가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받아야 전체 생태계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구조였어요. 이 사안은 국가가 시공사에게,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소유주에게 적정 가격을 보장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이 전체 시스템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구도 과거에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로 구분되었다가 지금은 토탈 사커로 바뀌듯이 여러분들도 문제 해결 방식을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도면을 보시죠. 지난번에 생활물류법 개정 때 보여준 택배업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를 보면은 어느 한 부분만 건드려서는 택배기사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태학적 해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난감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해결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도면을 보시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건설 안전과 관련된 건설 산업의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는 앞에서 보신 다른 생태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대안들이 나왔지만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두 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건설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해결책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모든 가격은 원가 플러스 적정 이윤으로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70년을 노력해도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째로 하도급을 받는 업체들은 직접 시공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공 능력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난무하는 생태계는 결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고 알고 계시죠? 이런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에콜로지를 각 분야별로 건설 산업이 되었던 택배 산업이 되었던 타워 크레인 사업이 되었던 주택 시장이 되었던
택시나 운송시장이 되었던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실태 확인과 법과 제도의 변천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행태까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가 터져나갈 정도의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태종 이세민의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유수청탁 재기원, 즉 샘물의 원천이 맑으면 강물도 맑고 원천이 검으면 강물도 검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도 문제의 근본을 이해해야지 말담과 지엽으로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를 이해한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토부 공단 공사 관계관 여러분, 임중이 도원, 맡은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기만 하구나 라는 단식입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러분의 임무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갖추기를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국토부 공단 공사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대한 영혼 4명을 여러분께 소개함으로써 더욱 분발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존 메이나드 케인즈입니다. 영국 출신 경제학자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 대한 배상금 규모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지나친 배상금 부과는 독일이 견딜 수 없고 그 결과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은 애국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영국, 프랑스, 미국 정치인들은 가혹한 배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나치와 히틀러의 등장으로 세계 2차 대전이란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케인즈를 보다 깊게 공부해서 그의 미래 예측 능력을 배우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머니에 들어있는 아이폰, 흔히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90년대에는 보통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이바가 만든 워크맨에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비틀즈를 들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000 songs in your pocket. 당신의 포켓 속에 1000곡의 음악을 들려주겠다. 이런 멋진 카피를 내걸고 2000년에 아이팟, 2007년에 아이폰, 2010년에는 아이패드를 만들어 세계 문명을 창조하다가 2012년에는 저 하늘의 별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스티브 잡스가 늘 하던 당신의 목마름을 추구하세요. 남을 카피하지 말고, 이런 속삭임이 들리고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활동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다간 스티브 잡스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꼽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팀 쿡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플은 끝났다. 잡스가 없는 애플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소리를 할 때 등장한 사나이입니다. 이 팀 쿡은 애플이라는 회사를 스마트폰 판매 회사에서 플랫폼의 최정상 업체로 키운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 때 1000조에 불과하던 애플의 시가총액은 현재 3000조로 늘었고 2024년도에 출시될 예정인 아이카가 나타난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늘어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시총은 600조고 현대차는 60조입니다. 팀 쿡은 말합니다. 세상은 바뀌어질 것이다. 그때 당신이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요시토모 마사요시입니다. 손정이라는 사람이죠. 쿠팡에 3조를 투자해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 21조로 늘린 마이더스 손입니다. 1957년생으로 할아버지는 꿀꿀이 죽으로 돼지를 키우고 아버지는 빠찡코 장사를 하면서 키운 자랑스러운 교포 사업가입니다. 손정이는 호기롭게 말합니다. 나는 300년이 갈 기업을 키울 것이다. 왜냐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에도 막부는 270년밖에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손정이는 모빌리티 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자동차 공유 회사인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 동남아의
그랩 등 최첨단 IT 기업을 장악하고 있고 100조 원에 가까운 펀드까지 운영하고 있는 투자의 신에 다다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국토부공단 공사 관계관 여러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1년, 앞으로 10년, 30년, 50년의 멋진 꿈을 키우기를 부탁합니다. 미래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들이닥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 도태될 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어야지, 만약 딴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져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단순하게 그지없는 위대한 교훈을 잊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